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청취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서로를 위하며 이 위기를 잘 넘겨보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우리는 꼭 이겨낼 거예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는 흔들림 없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브래드의 이프. 제가 조용구 씨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소피 마루소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좋아하셨군요. 예, 소피 마루소를 좋아했죠. 이프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브룩실즈 좋아했습니다. 주말에는 재미도 지식도 따따블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나오신 분 두 분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죠.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방송인이자 또 대표시기도 해요. 조영구 대표, 방송인 조영구 씨 나오셨습니다. 야, 이 사람아, 최경영의 경제쇼 듣자. 조영구입니다. 예. 저 존리 대표님 나온다고 해서 꼭 나오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일반 무조건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금융교육에 관해서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들 금융교육 때문에라도 예. 무조건 나와야 되겠다. 불러달라고, 예. 아유, 꼭 제가 PD님한테 사정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예.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그 금융교육, 예.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고 책 얘기해도 돼요? 아, 책 얘기해도 되고요.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또 저 청와대 무슨 맞아요. 청원 네. 같은 거 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저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예, 예. 금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금융교육을 당연하죠. 넣자. 네, 필수 과목으로. 한국은 돈을 안 가르쳐요. 돈의 중요성을 안 가르치니까 예. 거의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커서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고 돈을 어떻게 벌지 모르고 맞아요. 투자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예, 예, 예. 노인층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노후 준비 안 되고 이게 한국이 가장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국민청원 넣어가지고 저기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심각한 게 13,000명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이라도 좀 20만이 넘어야 되는데 그거?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제 팟캐스트도 그렇고 제가 유튜브도 다 올리고 했는데 의외로 다 좋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액션을 안 해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런지. 이게 필수 과목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부라는 게 꼭 무슨 뭐 하늘천 따지 같은 그런 고상한 것만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사실은 실질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또 이상한 게 그러니까 본인 재산 날릴 금융 수 있단 사기에 말이죠. 당하게 되고요. 예. 잘못된 데 투자하게 되고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고 투기와 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그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일본이 그렇거든요. 예. 근데 한국이 그대로 일본을 지금 답습하고 있거든요. 좀 공부를 못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도 돌리고 대학교 때는 늘 공사장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늘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저축해야 되고 아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공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쪽 돈 쪽으로는 조금 이게 머리가 좀 튀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부자가 되신 이유도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 저는 지금 뭐 잘된 게 뭐 있어요? 땅도 없고 지금 주식도 다 아니 망했고 근데 지금. 어쨌든 주식 그게, 15억 네. 그 날리신 거 빼고는 사업은 좀 잘 내가 되신 거 아까도 아니에요? 존니 대표님에게 주식 망한 걸 또 보여줬어요. 제가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차근차근 왜 아니 망하셨는지. 주식을 15억어치 예. 투자할 정도면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다 날라갔는데 뭔 아니, 뭐 부자예요, 어쨌든 지금. 간에 15억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살 때 뭐 여담이긴 하지만 15억에서 13억을 잃어버리셨다고요. 13억 5천. 얼마 동안에요? 지금 한 14년 됐습니다. 14년 투자해서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게 손해 보기가.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렇죠. 예. 무지하게 노력을 해서 손해본 거죠. 그냥 빗사이로 막 마이너스로만 아니, 막 그러니까 한. 그거는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아. 그렇게 되기 쉽지 않죠. 그럼 좀 대단한 사람이네요. 대단한 거죠. 자랑하지는 마세요. 가만히 있었어도 인덱스에만 투자했어도 그렇죠. 충분히 그리고 이득을 볼 수 이게 있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금융 문맹의 일종이죠. 예. 그러니까 금융을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주식이라는 걸 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그걸 어렸을 때부터 투자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배웠다 그러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걸 알죠. 근데 유태인은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말이죠. 예. 저는 어떤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렇죠. 그냥 뭐 잘 모르고 그냥 그 사람만 믿고 사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주관도 없었고 판단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끌려만 다녔고 늘 원망하고 미워하고 지금 저랑 저기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많죠. 예. 아니 그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스토리가 많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와서 너무 놀란 게 너무나 돈을 안 가르치는 건 한국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주식 많이 투자 하죠. 안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예?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위험한 거죠. 주식 투자를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 독립을 한다 그러면 보세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월급쟁이인 경우 대부분 사람은 월급쟁이죠. 예. 월급쟁이가 부자가 될 확률은 주식을 통하지 않고는 거의 0%예요. 아니 그게 저기 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맨날 날리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 거죠. 왜 주식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세계의 부자들을 다 어떤 사람들이죠? 전 세계 부자들이요? 빌 게이츠가 왜 부자죠? 빌 게이츠요? 네. 주식해서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부자예요. 아 그래요? 아니 빌 게이츠가 월급 받아서 부자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아니죠.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네. 주식이 20, 30년이 지나면서 그게 100배, 200배 돼서 세계의 가장 큰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뭐 스티브 잡스도 왜 부자죠? 갖고 있는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부자죠.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도 예. 돈을 가지고 14년 전부터 했는데 왜 저만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제가 신기한 게 떨어지는 주식만 고른 것도 굉장히 신기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야.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데. 예, 그리고 대부분 사고 팔고 했고. 예. 근데 그 조니 대표님께 좀 뭐 일단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주변에 주식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고 주식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득을 보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득 본 사람은 아니 얘기 이득 안 해요. 이득 이야기 볼 안 해요? 아니 그리고 예. 이득 볼 수가 없게 해요. 주변에서. 예, 대부분 왜 주식에 실패했냐 그러면 이유가 있죠. 계속 사고 판 거예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막 그 20%만 벌면 또 도망가려고 그러고 팔아서 또 20% 손해 보면 손절매하고 예. 그 회사의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누차 얘기하지만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예예. 내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회사가 성장할 때를 기다려줘야 되죠. 기다렸더니 상장 폐지되던데 근데 그 회사 근데 그 회사를 왜 샀어요? 아니 그 정보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잘못된 거죠. 주식 투자를 정보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정보를 그 단기적인 정보를 통해서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회사의 진정한 그 가치를 알지 못하죠. 저는 처음 들었어요. 주식을 투자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주식은 파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모으는 거예요. 그 주식은 모으는 거다. 너무나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서 유태인들은 영리하죠. 13살부터 투자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은 11살부터 투자했고.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투자한 거예요. 매일매일 여유자금으로. 그럼 우리 아들 지금 13살인데 우리 아들도 그럼 투자를 시켜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뭘 투자를 시켜요? 아니 걔한테 계좌를 열고 걔한테 주식 공부를 가르치게 하고 그 걔가 주식을 발굴하게 하고 벌써부터 그걸 가르쳐요? 워런 버핏은 11살부터 했고요. 유태인은 13살부터 시켜요. 근데 한국은 언제부터 하죠?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게 가장 자본주의 핵심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내 육체를 가지고. 아니, 잠깐만 조니 대표님 지금 우리 아들이 13살이에요? 네. 그럼 좀 통장에다가 편안한 진행이 되겠네. 개설을 해가지고 개설해보고 얘 보고 말할 야, 필요가 없어. 네가 그러면 정보 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줘요? 정보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떻게 했냐 가족이 같이 얘기를 해요. 주식 투자를 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식탁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면 저녁을 같이 먹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한국 아이들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죠. 그게 끔찍하게 잘못된 교육이에요. 유태인들의 결정적인 장점은
온 집안이 같이 저녁을 먹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돈 얘기를 하는 돈에 거예요. 대해서 이야기를. 그리고 아이들한테 우리 아내는 맨날 돈 달라고 그러는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 매일 하잖아요. 이제 얘는 예. 많이 카카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카카오를 얘기하면 카카오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카카오가 돈을 어떻게 버는 건지, 카카오는 어떻게 해서 그 매출을 창출하는 건지. 카카오는 어떤 회사인지. 그렇죠. 예. 그 회사한테 우리는 공짜로 카카오톡을 하게 해주는데 카카오는 어떻게 돈을 벌려고 저렇게 생각? 아니 근데 뭘 제가 알아야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줘.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애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죠. 우리 아들이 일단 저를 안 믿거든요. 아빠가 뭘 아니 아빠를 주식을 믿는 게 했으니. 아니라 이제 아이가 스스로 예.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 아빠는 왜 주식을 해가지고 그 돈을 날 줬으면 내가 공부나 편하게 할 텐데 저보고 원망해요 지금 주식해서 돈 날렸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된 그 아이들한테 잘못된 그 관념을 갖고 있는 거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좀 두 분이서 나눠보시고 저는 뒤로 빠질게요. 아니에요. 일단은 존리 대표가 쓰신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이라는 책을 최근에 쓰셨어요. 그래서 부자되기 습관이라는 그 책에서 나온 네.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아니, 잠깐 들어가기 전에 존니 대표님 돈 많이 버셨어요? 부자세요? 아이 뭐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경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돈으로부터 자유로우냐.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돈은 제가 볼 때 부자냐 가냐의 차이는요. 네. 그 내가 뭐 10억이 있다, 100억이 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경제 독립이에요.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financial freedo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면 내 인생에서 플랜이 짜야 돼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최악의 케이스예요. 안타깝게도 노인층의 빈곤율이 세계 1위예요. 예예. 노인층의 자살률도 세계 1위잖아요. 예. 근데 다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왜 미리 그런 걸 안 했을까?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교육이에요. 사교육? 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금 네. 그 금융 설계, 금융 계획을 개인적으로도 먼저 해야 된다. 이 이야기 하실 때 돈의 액수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점을 안 두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미국에서 보통 뭐 40대 초반까지 내가 일찍 은퇴해서 나는 절대 이제 앞으로는 돈을 안 벌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예, 예. 뭐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니든 아니면 조그맣게 목수 일을 하든 간에 이게 뭐 파이어족이라고 합니까? 파이어족이라고 예. 해요. 그렇게 이제 얼리 리타이어먼트를 하겠다. 조기 은퇴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설정한 금액이 있는데 예예. 대개는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의 절반 가격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요? 한 10억 정도죠. 예, 100만 달러 정도면 은퇴를 하겠다. 그 은퇴하고 나서 남은 여생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세 그 정도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들의 뭐랄까요, 월 생활 지출비랄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40세에 은퇴해서 한 80세까지 예예. 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다. 소박하지만 그래요? 그게 이제 부자. 저는 지금도 개념이 되는 돈을 거죠. 계속 네. 벌어야 네. 된다. 저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적인 한국의 상황을 봤을 때 노인층의 빈곤율이 월등하게 세계에서 제일 1등이에요. 65세 이상의 빈곤율이 50%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분석해 보면 왜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없는데 그렇죠. 왜 50%가 그 어려운 노후를 보낼까? 그게 이제 그 핵심이죠. 계획 없이 살았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잘 기생충이 정말 좋은 영화였던 거야. 맞아요. 야. 아니 가장 잘못된 데에 돈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이 사교육비예요. 아이들 경쟁력이 없게 키우는데 돈을 다 써가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은 유태인은 누가 가르치느냐? 엄마가 해요. 예. 저도 제 아내한테 맡겼더니 그 사교육비를 갖다 펑펑 써대는데요. 근데 한국의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그거를 하청을 줘요. 예, 가르치죠 누가 아니 학원에 보내는 그 거예요. 학원 보내줘. 예. 그러니까 거기에 학원을 돈을 하청이라고 말씀하시는 하청이죠. 하청 준 거예요 교육을. 예. 난 그게 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예요. 유태인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데 한국은 경제적인 풍요를 못 누리니까 가장 잘못된 데 돈을 그러니까 한 가정의 월급은 똑같잖아요. 예, 예. 근데 유태인들은 엄청나게 부자고 결혼도 많이 해서 애도 많이 낳고
대대로 부자가 되는데 왜 한국 사람은 대대로 가난해질까? 예, 가져가실까? 결정적으로 금융을 이해하지 못했고 돈을 어떻게 쓸지 몰랐고 아이한테 어떤 행복을 줘야 될 거는 아무런 것도 없이 옆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문명을 뭐라 그러냐면 질병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전염병, 전염성이라고 그래요. 한국은 전염성에 걸린 나라예요. 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들을 괴롭히는데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아니 존지 대표님 지금 말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최경영 기자님께서도 아니 아내가 사교육 저기 들여가지고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 대한민국 어머님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데 대표님이 이야기하면 그 엄마들이 그걸 알아듣겠어요?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진짜로? 얘기했고요. 실제로 과외비를 끊었더니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다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저를 비웃었는데요. 4년 전, 3년 전 점점 좋아지고. 만약에 제 아내를 변화시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게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초등학생이시죠. 예. 아드님이.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애들이 대학생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를 설득시키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왜냐면 맞죠. 예. 그 와중에 당하면 예. 조금 쉽지 않아.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니 그리고 더 네. 결정적인 거는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해 보자고요. 공부 잘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면?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예, 예. 그렇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데 취직할 거고 예. 그러면 우리 아이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예. 절대로 그런 공식은 행동되지 않아요. 부자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면 상상력이 풍부하고 행복하고 그런 아이들이 돈을 벌지 공부 잘하고 1등하고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까불까불했던 애들이 지금 기업의 대표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당연하죠. 진짜 이놈 나보다도 공부 못했던 놈인데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 아이들일수록 그 상상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교육에서는 공부에 포커스를 안 두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창의력을 키우는 거예요. 앞으로 창업해라. 그럼 대학 안 보내요? 대학 보내겠죠. 근데 안 보내도 괜찮아요. 그럼 좋은 사실은. 대학을 못 가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상관없죠.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인정받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염병인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옆집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전염병이 근데 안 고쳐져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염병을 낳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부자가 될 거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부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깨달아라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부자 만드는 게 중요하지 공부 잘하고 괴로운 아이들을 만들지 마라. 미국의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는 게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창업 아이들 생기고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미국 고등학교에서 제일 인기 없는 학생이 어떤 아이들인지 누구예요? 알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여학생이 절대 안 좋아해요. 진짜요? 예, 너드라고 하죠. 너드라고. 너드라고 네. 그러죠. 정말로요? 예. 공부 잘하는 애들 절대로 여학생들이 안 좋아해요. 뭐냐면 라이프가 계속 걔는 한 가지밖에 생각 못 했거든요.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이 이렇게 많은데 쟤는 얼마나 할 일이 없어서 공부만 할까. 그렇게 창의성이고 다양성인 거예요. 정말. 근데 한국이 지금 이런 전염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해요. 애도 안 낳고. 그렇죠. 최경영 기자님 사실 아내분하고 교육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솔직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는 제가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강압적이구나. 많이 싸웠죠. 진짜 많이 싸우잖아요. 네. 근데 결국 아빠가 져요, 안 져요? 집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죠. 안 졌어요? 저는 사교육을 별로 안 시킨 편입니다. 예. 그리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예. 사교육비로 예. 저는 아이들한테 투자를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투자 그 부자가 만드는 길은 그거다. 투자를 이해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애가 즐거워야 되고요. 그 돈 가지고 유태인은 그렇게 해요. 애가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같이 은원에다 투자하게 되고 이 회사로 왜 투자했니? 어떤 이유인지 아이들하고 그 얘기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아마존 주식에 관심 있다. 예. 그럼 아마존에 이 그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 회사를 설립했을까? 그럼 나도 그런 회사 만들고 싶다. 그런 걸 가져야 되는데 한국은 학원에서 뭐 하죠? 국영수 점수를 맞아요. 예.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교육법도 좀 바뀌어야 되지만 제가 존지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사교육 열풍 엄청 대단한 거 알고 계시죠? 내 아이를 안 시키고 싶어도
옆집에 있는 아이가 반에 있는 아이가 공부를 하니까 내 아이만 안 가르치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가르치거든요. 이게 왜냐면 경쟁 근데 사회이기 때문에 옆에 애가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서 금융 문명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는 거고요. 예. 전반적으로 자기 라이프 행복을 추구하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거랑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를 깨닫는 거죠. 내가 이거 미쳤구나. 이걸 왜 하지? 옆에 애가 1등 한다고 해서 우리 애가 1등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우리 애는 다른 거 유태인이 결정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 간단한 게 그거예요. 모든 아이들한테 천재라고 가르쳐요. 천재. 근데 너는 공부의 천재구나. 너는 미술의 천재구나. 너는 발레의 천재구나. 한국은 공부에만 들어가 있어요. 학교 안에서도요. 요즘 최경 기자님의 아이가 다 커서 모르지만 네. 요즘 초등학생만 돼도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울리지도 않고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또 이렇게 막 따돌림 당하고 그래요. 또 요즘에 또 그게 전염병인 거예요. 그게 일본 근데 문화예요. 이게 왕따 문화. 이걸 어떻게 고쳐 이거를? 아니 남이 안 고친다고 나도 안 고치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남이 안 하더라도 나부터 고쳐야지. 한국의 엄마들이 고쳐야 돼요. 그럼 혹시 손주 있으세요? 아니에요. 만약 그러면 손주가 만약에 그렇게 며느리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렇지만은 저도 이제 강연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한국의 이 사회가 너무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외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은 다 행복한 아이들이고 아이도 많이 낳고 하는데 왜 한국은 이 지옥을 만들까? 아이들은 지옥이에요. 공부하기 싫은 아이한테 밤 11시까지 학원에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가난하게 돼요. 한국의 노인층 빈곤율이 세계 1위인 이유가 이해가 된다. 그 노자금이 다 어디 들어가요? 사교육으로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보인 거예요. 난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들 정말 열심히 벌어가지고 주면 다 사교육비 들어가고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더 최악인 경우는 이제 조기 유학 보내는 거. 막 2억씩 쓰는 거. 나중에 예. 최경희 지금 기자님. 제가 한참 좀 듣고 있다. 아니 최경 기자님 아이를 다 키웠으니까 궁금하지 않지만 저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용기가 근데 필요해요. 이 상황 자체를 조영구 씨가 이해를 못하는 가장 큰 지점이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순서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존리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는 행복과 창의력 있는 아이가 돈을 그냥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겠다라는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전도돼 있는 맞아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아니, 건데. 그거 이제 그런 네.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 애가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애가 정말 행복한가 중요한 거. 절대로, 근데 이제 한국은 뭐냐면, 부모가 아이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맞다 자랑. 예, 우리 옆집은 1등 못 하는데 우리 애가 1등 하면은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에 우리 애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목숨을 끊어요. 좋은 대학교 갔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하버드 가기도 하고 예일도 갔는데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부모에 대한 반항이에요. 복수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예, 예. 그 번아웃 돼 가지고 예. 얘가 고3 때 완전히 다 놔버린 아이 이야기 드렸었죠 한번. 예. 제가 아는 아이인데 그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공부 잘했어요. 예. 집이 부잣집이에요.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사립초등학교를 나왔어. 예. 아주 한국에서 로얄 코스로만 쭉 공부를 하고 강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고3 때 갑자기 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고3 때. 네. 그리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자. 절대 방에서 안 나와. 2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어요. 대학도 안 가. 그리고 복수하는 거예요. 지난주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룰라의 김지연 씨가 이제 결혼을 한 집에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수학 천재였대요. 근데 이제 중학생인데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아예 그냥 다 포기했더라고요. 벌써 중학생인데 그런 게 그러면 너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가 구체적인 케이스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내가 한국 부모들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애가 공부 못하는 건 전혀 관계없다.
왜냐면 우리 애는 다른 데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얘는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얘는 코미디언 자질이 있을 수도 있고, 얘는 말을 잘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유태인들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참 이런 게 천재구나. 근데 공부 못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타 의사 변호사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서울대가 정원이 그때 봐야 2,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왜 몇십만 명이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다가 그럼 그 아이 못 들어간 애는 어떻게 되죠? 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또 생각이 되고.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유태인 같은 교육을 해라. 다 천재다 너는. 천재다. 네, 근데 너는 수학을 싫어할 뿐이다. 너는 너는 국어를 싫어하는구나. 상관없어. 너는 행복하잖아. 근데 대신에 부자는 돼야 되죠. 경제 독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투자를 가르치고 그 아까운 사교육비를 투자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우리 형님 손주를 데리고 돈을 버는 법,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 주식 이런 거를 손주들한테 이야기하길래 아유 형님 애들이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돈을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돈을 준 거, 세뱃돈을 준 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네가 한번 주식을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계좌를 개설해 줬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렇죠. 아유 형님 걔들이 뭘 알아요? 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럼 앞서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손주한테 그럼 잘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도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아낄 줄 알고 소비를 제대로 하고 돈이 어떻게 일하는 걸 알게 하고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되고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계속 살아가면서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되고 단타로 해서 주식을 그냥 어떻게 요거 벌었다가 요거 벌었다 그렇게 얄량한 짓은 안 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은 30년 40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게 계속 아까 사 모으는 거라고 예, 그랬으니까. 100배도 되고 200배도 300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좋은 주식 고르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럼 애는 근데 그 아이를 끝나는 게 아니라 유태인처럼 온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맞아. 1세, 2세, 3세, 4세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아주 순조롭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존니 대표님 저처럼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회사에 가치에 투자를 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틈나는 대로 이걸 주식이 떨어졌나 올라졌나 그거에 따라서 제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그러고 나서 또 팔아야 되나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정말 방송을 듣는 정말 아버지들이 손주들 가진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히 우리 선전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래서 펀드를 하라고 그래요. 간접 투자를? 예, 네. 저희가 이제 주니어 펀드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어린 아이들한테 계좌를 들어서 그 생일 선물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 펀드에 5만 원 넣어주고 10만 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게 유태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물건을 사주지 않고 펀드를 사주면 할아버지가 2020년 1월 달에 2월 5일 날 생일날 할아버지가 나한테 10만 원 넣어줬다. 그 기록에 남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언젠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겠죠. 예. 근데 그게 가치가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30살 됐을 때 가치가 만약에 1억이 됐다, 5천만 그러면 할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눈물 나는 얘기죠. 그거네. 예, 그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안타까운 게 왜 그렇게 아까운 돈을 다 사교육비에 애 괴롭히는 데 쓸까? 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최 기자님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요 네. 저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진짜 그 어렸을 때 사줬으면 지금 엄청난 부자 아니야? 아니 근데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그 국장까지 했던 분 차관은 안 하셨고 예. 아버지가 아마 총리이셨던 분이죠. 네. 그렇죠. 신 총리의 자제분이 예. 정년퇴직할 때 삼성전자를 주식을 3만 주인가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예. 구주를 예. 가장 부자인 관료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과거 옛날부터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30년, 40년 동안 전혀 팔지를 않았거든요. 공직자 생활을 하는 동안.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정년퇴직할 때 몇백억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런 거예요.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저는 존니 대표님을 지금 만나면서 지금 정말 망치로 맞은 느낌이 나는 게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고 정말 더 하나라도 가르쳐야 되는 게 옳은 교육법으로 알았는데 만약 우리 아이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줘서 이 아이가 20년, 30년 지나서 이 가치가 더 높아졌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돈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그런 경제관념을 갖게 되면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창업을 할 욕심이 생겨요. 돈으로부터 예. 자유로우니까 예, 그 다음에 나는 이런 회사를 차리고 싶다. 모험을 한번 해볼 수 예, 있는 그렇죠. 거구나.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게 남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일하라.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열정을 위해서. 그럼요. 근데 왜? 자기의 열정을 위해서 즐겁게 하는 일은 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예. 그리고 주식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존희 대표님이 좀 국회에 들어가서 좀 우리 교육법도 좀 바꾸고 좀 환경을 좀 바꿔야지 이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엄마들이 먼저 바뀌면 돼요. 그렇죠. 엄마들이 더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엄마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정말로 우리 애한테 위하는 게 뭔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것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경제관념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육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스포츠를 해야 되죠. 근데 정신건강은 뭐죠? 잠을 많이 재워야 되죠. 참 요즘 많이들 안 재워요. 안 재우죠. 네, 그러니까 공부하느냐고. 최악의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사회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자꾸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네. 이 좋은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자꾸 부정적이라고 그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법에도 나옵니다. 충분한 수면을 그러니까요. 충분한 수면을 그렇죠. 취해야 되고요. 특히 예, 건강해야 정신적으로 됩니다. 일본이 지금 자살률 굉장히 높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그게 다 똑같은 원리예요. 행복하지 않은 젊은 시절을 보낸 거예요. 끊임없이 경쟁력이거든. 끊임없이 옆에를 이기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존희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랑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아내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니야. 아이가 지금 교육이 더 중요하고 더 여기서 안 하면 뒤처지고 지금 오빠가 뭘 몰라서 그래. 좀 오빠 제대로 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싸움이 되거든요. 부부 싸움이. 최근에 제가 어디 부산에 가서 가정주부 대상으로 제가 강연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그 반응이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사람,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예. 진짜, 예. 꿈속에 산다. 미국에서 와서 예. 한국 실정을 모른다. 한국 실정 몰라도 저렇게 모르냐. 그런 반응이 받았어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처음 그런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분하고 얘기를 했대요. 오늘 좀 정신 나간 사람하고 만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네. 우리 저기 주부들 입장에서는 정신 나간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나가는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그랬거든요. 공부 못할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정말로 행복한 부자를 만들려면 공부 못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공부에 포커스할 필요 없다. 그랬더니 한 분이 굉장히 거기에서 반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똑같이 매일 아침 남편하고 싸웠대요. 사교육비 왜 이렇게 많이 쓰냐 남편은. 예, 우리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맞아요, 예. 그 돈을 갖다가 왜 저렇게 다 아이들 사교육비로 쓰냐. 근데 그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맨날 싸웠는데 이제 그날 저가 하는 강연에 왔었죠.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봤대요 남편한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남편이 100% 동의한다.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물어봤대요. 애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랬대? 엄마 어차피 나 학원 가면 자. 그래서 엄마는 시킨다고 시키니까 예, 그렇지만 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이유는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나 편하게 재우지 그러면. 그래서 사교육비를 끊었대요. 끊었더니 가정이 너무 행복해졌고 더 결정적인 건 애가 성적이 올라가더래요. 그렇지. 애가 펀드 매니저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자기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애가 공부하는 이유를 알게 된 거고, 그리고 쓸데없는 공부가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리고 행복하고. 이제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서도 서울대 교수님들 만나보면 네.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학원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데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도, 그 다음에 범위, 선행학습 다 이렇게 하고 문제까지 다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수들에게 질문도 딱 그렇게 한대요. 여기까지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학문이 이제 아니죠. 대학부터 들어와서는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거 공부하려면
뭘 봐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교수님들이 이제 되게 좋아하는 거죠. 아, 얘는 싹수가 있네. 얘는 이 정말 공부를 좋아하는 애구나. 이 생물학이나 화학을 정말 관심 있어서 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교수들도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숙제가 뭐냐. 점수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냐. 이걸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와서 예. 저기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제일 놀란 거는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는 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육을 받으면서 정답을 맞추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 아이는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예. 익사이먼트가 없어요. 어떻게 흥분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육은 정말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돼요. 일본은 굉장히 불행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걸 알거든요.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고. 아니,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절실하지가 않다. 절실하지 않은 거죠. 그래요? 절실해야죠. 내 노후가 중요하고 우리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면 절실해야죠. 그래서 끊을 용기가 필요하죠. 독해야 됩니다. 독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어 누가 더 아니, 조니 대표님은 미국에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한국의 이 치열한 이 교육 전쟁에 안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국이 더해요. 미국 교포사회는요. 저기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있죠? 예. 그게 미국 얘기예요, 사실은. 아, 미국?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진짜 더해요? 예. 네. 더하다기보다도 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 교포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 방법이 너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은 그 왜 아이들의 행복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해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질 않아요. 우리 애가 행복한 부자가 만드는 게 결국은 그 부자 되는 방법, 돈 모으는 방법, 그걸 안 가르치고 그냥 학원에 모는 거예요. 너 이제 수능 시험 잘 봐라. 그게 전부예요, 교육이. 그럼 조니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 최경영 기자님도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보니까 정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걸 읽기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니 효과가 별로 없어요, 사교육이.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모르셨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돈으로 사교육비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훨씬 더 큰. 그러면 우리 최 기자님은 지금 강남에 빌딩 하나 있죠. 근데 조니 그 정도는 대표님은 아니고, 예. 그러면 어린 아들 자녀분들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애들은 그렇게 큰 뭐 사교육비 그런 거 많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그 소신대로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면 그런데 우리 애들은 공부를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지금 대학생인데 제가 요만큼도 학점이 어떠냐 물어보지 않아요. 점점 적을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제가요? 예, 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했어요. 이런 말. 아니 그게 아니라 스포츠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 우리 아들 공부 못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실수했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은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다 아니, 잘하니까 걱정이 없고 아니. 지금 우리 아이는 공부 잘 시키고 싶은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그게 있거든요. 설득하기 힘들어지는데. 아니 우리 둘째도 그렇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갔고요. 예.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있고 제가 이만큼은 타치 안 해요. 네가 원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그 돈의 중요성을 알아라. 그래서 가르쳤기 때문에 둘째는 지금도 대학교 4학년이지만 청바지도 고등학교 때 입던 것만 입어요. 그럼 더 절약을 하고 아껴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아끼지 않고 막 돈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돈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돈을 같이 이게 제가 정우야 좀 저축하고 아꼈다. 뭐 아빠 뭐 쓰면 또 생기는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돈을 벌게 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동시에 투자도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가능하면 네가 하고 싶은 거라 창업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의 대학생들 너 뭐 할래? 그러면 대부분 창업하겠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공무원 한다 그러죠. 그렇죠. 네. 공무원이나 대기업 된다 그러죠. 그거는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항상 남한테 보이기 위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나 1등 했다. 내 점수 몇 점이다. 내 수능시험 업자다. 다 스펙을 쌓으려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최근에 제가 한국 TV 프로그램 봤는데 너무너무 결정적인 걸 봤어요. 구글에서 그 사람을 뽑는데 그 한국의 어떤 학생한테 그 어플라이 한 사람한테 인터뷰하는 과정이 나왔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 사람이 질문이 뭐냐면 비행기에 탁구공이 몇 개 들어가냐는 질문을 했대요. 비행기에 탁구공이 몇 개나 들어가냐? 예. 그거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죠. 구글에서 이 사람한테 질문한 거는 탁구공이 몇 개 들어갔냐는 그 답을 맞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질문을 안 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듣는 순간에 대단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질문을 받으면 어떤 비행기 말씀하시는 거죠? 5명 타는 비행기도 있고 그러네. 1000명 타는 헬리콥터도 있고 경비기도 그렇죠. 있고. 그걸 물어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 답을 맞춰. 그때 야, 그게 TV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저도 지금 계산했거든. 탁구공이 몇 개 들어가야 되나. 지금 그러니까 그 평생 생각하고. 질문을 하지 않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질문하는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요새 유태인들은 무조건 질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은 학원에 보내잖아요. 학원에서 질문하나요? 평생을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학 같은 거 잘 못한다라도 애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 못하면 어때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잖아요, 한국. 아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옆집 학생은 잘 풀고 이쪽 학생 잘 푸는데 우리 아들만 못 풀면 그것도 얼마나 답답한데 엄마 입장에서는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있는 4명 다 풀면 우리 아들만 그러면요, 못 풀어봐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애를 옆집 애라고 생각하세요. 주문을 외우시라고. 나는 그렇게 해요. 아, 우리 애는 옆집에다. 옆집에다. 그리고 우리 애는 내가 소유가 아니다. 옆집에다.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예. 아 근데 우리 애는 내 소유가 아니다. 그렇지. 예. 근데 자기 우리 애는 내 아 지금 아예 다 키웠으니까 그렇게 해줘. 지금 저랑 같이 초등학생을 둔 저 학부형으로서 만약 지금 저기 존니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도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아니야, 나는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사실. 아니 근데 존리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긴 맞죠.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 예. 이웃들을 제가 좀 알아요. 아 있어요. 예. 그래서 어때요? 그 집 행복해요? 행복해요. 아 진짜? 예. 심지어는 어떤 학부모가 있냐면 본인은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좋은 학과를 나왔어요. 예. 예. 컴퓨터공학 나왔어요. 그랬는데 아이는 지금 종이접기를 해요. 학교 안 다녀요. 학교를 안 다니고 예. 종이접기를 하고 아버지 그래- 입장에서 환장할 일인데 그냥. 아니. 아이가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예. 그래서 홈스쿨링을 시작을 했고 홈스쿨링으로 애를 가르치고 지금 뭐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종이접기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또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전문학교에 가서 종이접기 장인을 만나서 근데 이 종이접기가 아 진짜 있는 일이에요? 진짜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산업적으로 보니까 종이접기가 어떤 굉장히 큰 산업적인 건축 디자인 관련해서도 쓰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그러네. 쓰고 맞죠. 3D 프린트가 아직도 대체하지 못하는 그래서 종이 접기만으로 떼었다가 붙였다가 하는 게 아니고 종이 한 장만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디자인적으로 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종이 접기가 또 산업 디자인 쪽에서는 굉장히 또 그 중요한 분야가 됐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그 이제 생각을 못했네. 그렇게 또 간다고 합니다. 아, 그럼요. 그 다음에 근데 그건 생각을 못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네. 상상력은 굉장해요. 그거를 한국의 교육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는 좀비가 돼요. 아는 게 없어요. 보통 그 학부형들은 어머니들 종이 접기. 야야 종이 좀 그만 접어. 그 공부에 도움 된다는 걸 왜 적어? 야 빨리 수업 풀어.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이나 이 중국이나 보면은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창업한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부모들이 반대하잖아요. 예. 창업한다 그러면 왜 그런 걸 왜 하니? 그게 결정적으로 부자가 못 되는 거죠. 저는 우리 PD님께서 조용구 씨가 꼭 와서 존니 대표님 그 방송할 때 와서 꼭 저보고 방송을 같이 해래요. 저는 저를 왜 여기 불렀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 못했고 맨날 아내랑 교육 때문에 좀 다투면서 이건 아닌데 이게 행복한 게 아닌데 아이는 저한테 와서 아빠 힘들어 공부 힘들다 나 아빠 재미없는데 근데 왜 엄마가 속상할까 봐 엄마가 대부분 그렇죠. 예, 엄마가 원하는 걸 해주고 엄마가 싶거든요. 혼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럼 아빠가 해결해 줄까 했더니 아빠 힘없는 거 알아. 엄마. 그렇지.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네. 그 한 사람의 정말 미래가 걸려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만연돼 있어요. 잘못된 길로. 그 잘못된 믿음.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애를 내가 앞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들 교육은 유태인들은 그렇게 뒤에 서 있어요. 엄마들이. 애가
하고 싶으면 가야 되거든요. 뒤에 서 있다. 뒤에 서 예,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애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앞에서 끌어당기지 않고. 그렇죠. 뒤에 가 있어서 애가 위험하지 않은가. 그리고 애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상상하게 하고 아이가 자기가 뭘 새로운 일을 이루게. 근데 한국은 엄마가 끌고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이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 미국의 많은 아이비리그 간 사람들 불행한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부모랑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그러거나 어떤 때는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도 제가 제주에 너무나 많죠. 그건 이제 엄마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아이들의 행복이 먼저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명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애 어디 학교 갔다. 우리 애 하버드 갔다. 우리 애 MIT, 우리 애 서울대학 갔다. 이게 그것 때문에 그 금전적인 걸 다 쏟아붓고 아이는 아이들을 행복하지 않고 또 그나마 서울대 간 거는 다행이죠. 대부분 못 가잖아요. 못 가죠. 그러니까 그때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돈은 없고 노후 준비 안 돼 있고 또 애는 취직이 안 되고 그렇죠. 평생 학원에서 보낸 아이들이 경쟁력이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서 허탈해가지고 이제 자기 역할이 없어지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끌고 가는 대로 따라왔는데 중학교 때부터 엄마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반항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와 엄마와의 어떤 관계가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게 너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그것도 결국 금융 문명이라서 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이제 마음을 고쳐 먹겠다. 그래서 마음을 돌려서 제대로 한번 금융 투자도 해보고 부자가 되는 습관을 길러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네.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예. 어떻게 해라. 쉽게 좀 하시죠. 구체적으로 책을 사면 되죠. 예? 제 책을 사면 되죠. 농담이 여기 방송에서 다 털어 놓으세요. 아니에요. 농담인데 아니, 지금 지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맞기만 한데 한 어떻게 10분 정도 남았어요. 우리 40분 남았어요. 쉽게 예. 접근하는 법. 우선. 제일 첫 번째 예. 이제 그 경제 독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 경제 독립을 하는 건 뭐냐 그러냐면 또 피트니스라는 얘기도 해요. 파이낸셜 피트니스. 예.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너무 뚱뚱하거나 아니면 너무 말랐거나 하면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파이낸셜 피트니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체육관 가는 걸로 생각해라. 내가 부자가 되는 과정을. 그러면 체육관 가면 제일 먼저 뭘 하죠? 체육관 가면 제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 예,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예. 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스트레칭 먼저 이렇게 아니죠. 그 뭐 하잖아요. 네. 검사가 하죠. 예, 네, 인바디 그 근육이 얼마인지, 예, 그 다음에 예. 뭐 혈압이 얼마인지, 지방이 뭐 체지방이 얼마인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부자가 되는 오늘부터 내가 부자가 되는 습관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 상태를 알아야 되죠. 재무 상태를 재무 상태를 알아야 되죠. 예. 그러면 내가 다 적어봐야 돼요. 내 재산이 얼마인지. 다 적었어요. 그 다음에 내 부채가 얼마인지. 그럼 부채가 어떤 부채가 있는지. 대부분 악성 부채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예. 크레딧 카드. 예. 그 다음에 뭐. 돈 빌려준 거 못 받은 건 뭐가 되네. 그것도 부채가 되네. 그거는 이제 잊어버려야 되죠. 그거는 이제 자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죠. 마이너스 통장. 예. 그거부터 갚아야 되죠. 투자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과정은 그 넷 에셋이라고 그러죠. 전체 자산에서 내 부채를 뺀 거. 순자산. 순자산이 그거를 이제 내가 크게 만드는 게 이제 내 과정이죠. 순자산을 가지고 그러면 순자산이 늘어나게 해야 되겠죠. 부동산이 있고 현금이 있는데 그럼 현금만 가지고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자산에다 들어가죠. 부동산도 예, 예. 들어가고 현금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 너무 많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굉장히 그게 위험한 심각한 문제죠. 예.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투자라는 거를 부동산만 생각했기 때문에 80%를 다 자산에 그게 부동산. 이제 굉장히 그렇죠. 위험하죠. 일본 같은 케이스는 부동산이 30년 동안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럼 내가 전 재산이 부동산에 있다는 거는 이 심각한 문제점이니까 이제 그런 진단을 먼저 해야 되죠. 내가 건강이 너무나 뭐 살이 많다든가 아니면 근육이 없다든가 아니면 뭐 뼈가 뭐 어떻게 됐다든가 그런 과정을 이제 먼저 내 파이낸셜 스테러스가 그러니까 내 현재 재정 상태를 했어요. 봐야 돼요. 그다음 비서 어치죠. 그다음에 이제 자산이 늘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번 거와 소비를 생각해야 되겠죠. 번 것과 소비. 얼마 버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현금 흐름. 네. 예, 300만 원 버는데 나가는 게 얼마인가? 그런데 대부분 나가는 게 더 커요. 예, 뭐 그죠. 예, 대부분 이제 신용카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차를 대부분 갖고 있어요. 차가 네. 있죠. 네, 웬만하면 차를 팔아야 되겠죠.
차같이 애들 라이드 해야 되는데 학원. 학원을 다니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팔아야 돼요. 웬만한 월급쟁이들은. 예.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비용이 사교육비와 자동차죠. 자동차. 그 두 개를 없애서 그거를 투자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돌잔치 뭐 7순 8순 갈 데가 많은데 그 결혼식 그런 것도 좀 줄여요? 그걸 버스 타고 가면 되죠. 아 그렇게 해서. 지하철 타고 가면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 근데 그거는 이제 돈을 버시는 활동이니까. 아니요. 그래도 차보다 근데 지하철이 훨씬 빨라요. 경조사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런 것도 그러면 좀 뭐라고 할까? 좀 사람을 줄여야 되겠네요. 다이어트 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달에 뭐 5천만 원 번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자기의 한국에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버시잖아요. 그 정도는. 지금 일 다 취소돼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어쨌든 간에 자기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연예인들 지금 행사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저 그냥 라디오 내일도 나올 수 있고 매일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렇구나. 불러주세요. 좀 알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 지금 저희 행사가 연예인뿐만 아니라 없겠네. 모든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게 예. 늘 저는 일이 넘쳐나고 많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일이 다 없어지니까 당황스럽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몰라요. 근데요, 그거를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게 그게 내가 60세가 됐을 때 그렇게 나왔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걱정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이제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되면 다시 또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60세가 넘고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돈이 없었을 때는 그게 지금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괜찮을 줄 알았죠. 예. 근데 60세가 돼 65세가 되니까 그동안 어디다 돈을 썼을까요? 아이들 학원에 다 썼죠. 60세 이후에 매월 들어오고 소비하는 그 현금 흐름을 눈여겨 생각해 보시면 네. 그거에 맞춰서 인생 계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벌면 300만 원 버는 사람대로 2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버는 사람대로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버는 사람대로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방송을 듣는 분들이 60이 넘으신 분들이 이제 노년인 거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아니면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써야 돼요? 투자해야죠. 어디다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 비중을 좀 줄이더라도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주식형 펀드에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채권. 예, 채권도 해야 되고 이제 다양하게 투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손실을 낼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동성을 줄이는 거죠. 사람들은요 변동성과 위험을 구별할 줄 몰라요. 변동성과 위험을.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할 때 내가 어떤 회사 주식을 샀을 때 5만 원 주고 샀다고 가정해요. 예. 근데 4만 원 될 때가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위험이라고 이게 착각해요. 변동성이죠. 엄청난 위험이죠. 아니죠. 내가 주식을 샀을 때는 1년 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회사가 10년, 20년 후에 5만 원 주고 산 게 500만 원이 될 거로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또 실제로 많고.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데 4만 원 되고 3만 원 되고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요새 바이러스가 생겨서 주식 가격이 폭락을 했다 폭락했어요, 그러면 예. 너무 좋은 타이밍이죠. 더 살 수가 있잖아요. 싸게. 왜냐면 내가 20년 있다 찾을 건데. 위험은 왜? 그 기업이 망하는 거. 상장 폐지. 그렇죠. 예. 위험은 내가 20년 기다렸는데 회사가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조영구 씨 같은 경우는 위험을 쫓아갔던 것이고. 진짜 저도 이렇게 사놨던 주식 그냥 예. 가만히 뒀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겠네요. 그렇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아니 끝내야 돼요. 궁금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또 한 번 한번 해요. 더 할까요? 예, 또 아니 한 번 근데 해요. 지금 저는요. 예. 제가 저는 제 나름대로 잘 살아왔고 생각이 바르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왔고 신세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벌써 끝나면 어떡해요? 또 한 번 해요. 예. 네, 또 저는 한번 이제- 두 분 나오시죠. 예.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좀 물어볼 게 너무 알았어요. 많아요. 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 예. 구체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 존리 메르츠 자산운용 대표 그리고 네. 방송인 조영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최경영의 고맙습니다.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고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투자도 길게 봐야 되고 사람 고를 때도 진중하게 고민해야 된다. 자식 교육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보고 정말 길게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세상에 이익이 주말에는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최경영 경제소 최고예요. 존니 만세.